좀 시험하셔. 아우, 이렇게 뭘 할 때 이렇게 몰아서 열심히 해. 야, 야야야야. 자.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나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토커바리. 토코바리가 뭐야, 토코바리가? 토커바리. 어? 야야. 아, 이렇게 천천히 해. 나는 난데. 너 뭐냐? 어? 장난해? 운동. 너 곧 이렇게 돼. 아유. 좀 열심히 하려면 하고. 열심히? 열심히. 더? 알았어. 자, 시작. 그렇지. 더 좀 세게. 열심히 하자, 열심히. 아유, 해봐. 가도. 땀나, 이거 봐. 땀나, 더워 죽겠는데. 근데 엄마. 아유, 저 그만하시고, 이거나 드셔. 어? 뭐야? 아유, 드셔봐. 어? 마셔봐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아니, 내가 엄마 주려고 오늘 아침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든 거라니까. 네가? 그럼요. 그 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뭐뭐 좋다 그래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내가 그냥 빡 짜가지고 온 거야. 이게 요즘에 그렇게 좋다는. 아유, 그거 하여튼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얘가 이제 철났네. 아유, 엄마 드셔봐. 애미는 맛도 이런 것도 좋더라. 갖다 줄 줄 알고 이제 응. 철났어. 좋지. 맛있죠? 아유,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갈았어. 너무 그 정도로 감동적이야? 울지 마. 괜찮지? 내가 내일도 만들어줄게,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엄마! 10년째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69세의 문영미 씨. 멀쩡하던 그녀를 한순간에 핑 돌게 만든 바로 이것의 정체. 무엇일까요? 1번 당근 주스, 2번 석류 주스, 3번 포도 주스. 정답은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만성질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덩달아 먹어야 할 약의 개수도 늘어나는데요. 65세 이상 성인 하루 평균 복용하는 약의 개수는 5.3개. 여기에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자주 먹게 되는 상비약으로 붐비는 우리 집 약상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먹으면 내 몸에 병된다? 만성질환별, 증상별로 복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 이지향 약사, 오은경 요리연구가, 그리고 방송인 문영미와 함께 만성질환별 약과 상비약의 올바른 복용법부터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요리법까지, 우리 집 약 잘 먹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누구나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만성 질환에 네. 시달리잖아요.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고혈압. 이게 국민 3대 병으로 또 맞아요. 불리잖아요. 근데 뭐 이런 그 만성 질환들이 결국은 이제 약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다스리게 되니까 네. 결국은 이제 핵심에 이제 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미 씨는 혹시 처방약 지금 몇 개 드시고 계세요? 그럼 몇 개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처방해서 먹는 약만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아, 일단 이거만 4가지를 처방해서 먹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뭐 영양제사 보조제다 뭐 이런 것들 토탈 합하면 몇십 받은 되는데 좌우간 배불러요. 그러니까요. 먹고 물 먹고 또 먹고 물 마시고 뭐. 배가 하루 종일 불러. 일단 뭐 국민 3대 병이라는 그 3가지가 네. 다 있으시고 복용 중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예, 굉장히 뭐 활력 있으시고. 뭘 그렇게 안 보여요. 종합병원인데. 아유, 진짜. 실제로 이 65세 이상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이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10명 중에 9분, 또 2개 이상이신 분들이 70%,
또 3개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평균을 내봤더니 전체 노인 인구의 평균 2.6개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약도 많이 복용하고 계시죠. 평균 5.3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대로 된 약 복용법을 잘 모르고 계세요. 네. 병이 좋아지려고 먹는 이 고혈압약, 당뇨약, 요거 잘못 드시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십시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들인데 그런데 그 약의 종류나 또 이제 그 양이 많아질수록 사실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닌지 사실 걱정되면서 그냥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찌꺼기는 또 장 밖으로 나가는데 약은 간에서 소화한다고 상상하시면 쉬워요. 네. 역시나 약도 소화된 뒤에는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위장 기능만 약해질까요? 아니겠죠. 간 기능도 신 기능도 같이 약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이 효과를 내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잘 못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나이 드실수록 약은 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이 몸속에 쌓여서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먹는 약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벌써 이제 혈압약만 먹은 지도 벌써 10년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혈압도 정상으로 다 된 것 같고, 이러니까 대충 요쯤에서 내가 요 혈압약을 좀 끊어볼까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죠. 왜? 지금 정상이니까. 괜찮습니까?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유, 정말. 저랑 오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잘 드셔야죠. 사실 이렇게 문영미 씨 같이 혈압약 이런 걸 드시다가 조절이 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왜 매일 드십니까? 바로 하루밖에 약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 동안 잘 조절된다고 안 먹으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눈 나쁜 저 같은 사람이 안경 쓰면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럼 안경 벗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는 것은 약 때문에 조절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혈압이라는 것은요. 약을 끊으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고혈압으로 계속 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절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약하고 나하고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열심히 오랫도록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시도록 하시면 아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매일 잘 챙겨서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긴데 네. 이런 그 결과를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약 7,500명의 고혈압 환자를 5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시는 분에 비해서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분들은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비율이 훨씬 높고 입원 기간도 더 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이나 식이 조절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 번 시작한 약이 평생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혈압약이라도 10mg가 있고 5mg가 있고 2.5mg가 있어요. 관리를 잘 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 상비약 똑똑하게 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하시다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겁니다. 네.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셔서요. 생방송 오후 1시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질문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방송 중에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약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 네, 그런 네. 약인데, 근데 오래 먹다 보면은 우리 몸의 다른 기관에 또 나쁘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잖아요. 걱정이 되죠. 네. 그래서 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운다는 마음으로 이제 영양제를 또 이제 더 먹게 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먹는 약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진짜 먹어야 되는 약을 잊어먹기도 하고 이게 확 진짜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만성질환 장기 복용의 오해와 진실. 네. 자, 첫 번째 볼까요? 짠.
혈압약 오래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 아, 이런 얘기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어. 당연히요. 무슨 약이든지 오래 지속적으로 먹으면 어디가 나빠진다 그래요. 근데 저도 벌써 혈압약 먹기 시작한 지 10년, 거의 10년 그렇죠.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약을 끊어. 오. 혈압약을 먹지 말어. 야, 또 혼나겠는데. 잠깐, 그러면. 지금 오한재 선생님 눈이 찌릿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네. 두 분 다 X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X. 아니래요. 안 되신다고요.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네. 실제로 저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혈압약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지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은요. 혈압이 계속 높다 보면 콩팥으로 가는 혈압도 높아지고 콩팥이라는 게 사실 모세혈관이 막 모여가지고 혈액을 다 걸러서 나쁜 것만 나가게 하는 건데 네. 이 혈관이 압력이 높아져서 일을 못하고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콩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써서 혈압이 내려가면 콩팥에 있는 혈관에도 압력이 떨어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을 살리는 게 바로 혈압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혈압약이 콩팥을 나쁘게 한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네. 먹겠습니다. 꼭 드세요, 좀 제발 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그 약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안 드셔서 압이 올라가서 콩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네네. 우리 문영미 쌤은 네, 아니 근데 뭐 아침에 눈 떠가지고 네. 고혈압을 먹거든요. 근데 뭐 화장실에 갔더니 물을 좀 한컵 먹었다 이러면은 야, 약을 먹었나? 그렇지. 안 먹었나?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2번 먹는 날도 있어요. 맞아요. 아, 예. 왜 그래? 네, 깜빡할 정신이 때가 없어. 있죠. 그럼 네. 고혈압약 장기 복용을 하면 이게 어떤 부작용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지금. 아, 정말 오늘 혼날 일만 계속 아니, 생기시는 것 문영미 같아요. 선생님 지금 깜빡깜빡 하시니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죄송해요, 화내서. 네. 근데 사실 그건요, 이 혈압약을 오래 먹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고 그냥 나이가 좀 드셔서, 이분 나이가 드셔서 건망증이 생기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약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약 중에 이런 인지 기능,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고 몇 시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고 뭐 내가 누구고 이걸 잘 알게 되는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치매와 비슷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약이 항콜린제라고 하는데 네. 이 성분은 보통 감기약이나 심장약, 소화기 계통약, 알레르기약 등 여러 가지 약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이런 인지 기능이 이상해지면 치매가 금방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혹시 지금 드시는 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선생님, 제가 이 달력 하나 선물로 드려야겠어요. 어머. 이게 달력이 요즘 많이 없어지는데 시골에서는 아직도 이 달력이 엄청 인기예요. 네. 이게 글자도 크고 그리고 이 약 포지를 붙이기가 아주 좋아요. 아, 매일매일 먹을 약을 붙이면. 여기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먹고 떼고 하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아, 그게 처방약 달력이라고 하는 게 그건 바로 그건가요? 네. 너무 괜찮다. 붙이는 걸 잊어버려. 중요한 거. 제가 가서 붙여드릴게요. 그걸 붙여야지. 지금 생각했잖아요. 네. 집에 가면 저거 까맣게 잊어버려. 저기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네,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혈압약 잘 드세요, 제발. 네. 네, 한번 먹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먹게 되는 그런 만성 질환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게요.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간 심장이 나빠진다. 아,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고지혈증 약은 이제 오랫동안 복용하는 분들 보면은 간 보호제도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사실일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자,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세모 이번엔 X. 세모 X로 갈리는데요. 먼저 세모 이재양 선생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이 고지혈증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국민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게 스타틴 계열이에요. 네. 이게 어디서 작용하자면 간에서 작용을 해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막다 보니까 간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중에 이 약을 드시고 간 효소에 영향을 좀 미쳐서 간 기능이 좀 나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교수님은 X X였잖아요. 드셨잖아. 네. 그러니까 큰 뭐 관계는 없는 거죠? 뭐 정답이 관계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뭐 우리 약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부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고요. 고지혈증 약을 드셔서 간에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은 한 0.5%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한 분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잠깐 올라가더라도 약물을 중단하시면 간 기능은 정상으로 바로 회복이 됩니다. 보통 올라갔다고 하는 정도는 평상시에 한 3배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 심장에 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지혈증 약은 심장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심근경색증 생기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거에 또 반대의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듣고 있는데요. 만성질환약의 오해와 진실,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짠,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또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뭐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만성질환 하나만 이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고지혈증이 오면서 같이 뭐 고혈압이 같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당뇨가 또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만성질환 약들을 그러면 이 약도 먹어야 되고 저 약도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혹시나 상충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세모네요. 네. 예. 이번엔 오한진 선생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니 사실은 이런 건 그쪽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질문을 하고. 네, 좀 이상해요. 귀찮으세요? 예, 지금 말씀이 이제 절반은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당뇨가 일부 더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대부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당뇨병 소인이 없거나 혈당이 정상이신 분들은 당뇨가 증가하는 이런 일은 별로 없고요. 다만 전당뇨에 있는 분들, 약간 당뇨가 생길랑 말랑 하시던 분들,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서 이 당뇨 발생을 조금 더 촉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당뇨병에 의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이 고지혈증 약에 의한 심내혈관 보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걸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전당뇨를 말씀을 하셨는데 당뇨의 전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뭐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혈당을 보시면 가장 쉽지만 네. 혹시 당장 내가 자가 진단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 계시지 않고 옆에 누가 계시다면 네. 목덜미 뒤쪽 좀 한번 봐달라고 해보세요. 네. 이 목덜미 뒤쪽에 착색이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먼저 볼까요? 저기 착색이 보이시죠? 예. 아유, 전양반 때를 안 미는 거요. 왜 저리야? 네. 우리 어렸을 땐 저랬는데. 예, 옛날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때 끼고 이게 아니라 착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목에 때가 낀 거와는 다릅니다. 예. 일반 착색이 아니라 주름과 함께 이 착색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이 당뇨병이 생기면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긴다고 그래요. 인슐린은 있는데 잘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섬유 모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서 이 주름과 만들어지고 이런 착색도 연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모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